정화 의원입니다. 예, 유상임 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께서 긴급 입장 발표하셨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과 다름없다라고 발표하셨어요. 이와 관련된 유상임 장관의 의견이 매우 궁금합니다. 의견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가 오늘 오후에 있을 예정인데 가결이 된다면 혹시 피치 못할 상황에서 유상임 장관에게까지 권한대행의 순서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피치 못하게 온다면 그 권한대행직을 수락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락하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면 수락하신다는 뜻이신가요? 아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유보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런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전체 회의에서 계엄령에는 동의하지도 않고 위헌적이라고 답변하셨었습니다. 그 입장 여전히 동의를 하십니까? 그것은 모든 분들이 다 아는 상황이 아닐까요?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계엄령에 위법적이다, 위헌적이다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 똑같은 입장이시죠? 계엄은 법률 위반인 것은 확실합니다. 장관께서 국무위원을 참석하는 국무회의 수장은 일국의 총리라는 말을 듣기도 이제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과 얼마나 끈끈하게 엮여 있으면 국회가 헌법에 따라서 의결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윤석열 탄핵을 조금이라도 지연시키겠다고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장관 국무위원으로서 만약에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입장 말씀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질문을 놓쳤습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하자는 의견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위원으로서 입장 궁금합니다.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지금 시간 드리겠습니다. 멈춰주세요. 멈춰주시고 네, 생각하시고 시간 답변하셔도 드릴게요. 됩니다. 네.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그것을 재의권을 요구하신 것은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국무위원의 입장으로도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것은 받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부권 행사에 동의하신다는 뜻이십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아니 뒤에 계신 분 무슨 말씀하신 거죠? 네네, 지금? 아니 별말 없었습니다. 저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글쎄요, 헌법과 법률에 비추어 이 특검안이 맞지 않다라고 한덕수 권한대행님께서 총리님께서 판단하신 것을 저는 존중합니다. 동의한다는 뜻입니까? 내란 수괴와 주범들이 지금 국정을 장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국익이 있습니까? 환율하고 코스피 보셨습니까? 오늘 보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내란 부역자 한덕수의 내란 공범 그 자백 담화문 발표 직후에 원화 가치와 주가가 모두 폭락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라도 특검법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막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헌법을 지켜야 할 국무위원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헌법재판관 지금 당장 임명해야 한다고 밝히는 게 국민의 혈세로 월급 받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임명해야겠죠. 이 문제도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이것을 결정하지 못했다 하는 이유로 대신 것이 역대 한 번도
이렇게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부재가 아닌 상황에서 임명한 적은 없다. 뭐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래놓고 과기부가 어떻게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내란 수계가 국정의 꼭대기에 있는데 국정이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실상 구구 유튜버에 빠져서 가짜 뉴스에 매몰돼서 나라를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 수계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에 대한 단죄만이 국정을 정상화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윤석열의 제4차 대국민 담화문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윤석열이 뭐라고 했습니까?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 무려 90% 깎았다. 차세대 원전 개발 예산은 거의 전액 삭감했다. 야당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까지 꺼트리려 하고 있다. 이거 사실입니까? 원전 주무부처 윤석열이 직접 임명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시죠.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 삭감된 부분이 없다. 바로 입장 발표하셨어요. 과기부는 어떻습니까? 원자력 생태계 R&D 사업 국회가 심의했습니다. 내년도 22개 원자력 관련 사업 중에서 삭감된 것은 여기 표에 보시면 단 한 건입니다. 민간 합작 선진 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 사업 이거 하나 삭감이고 나머지 차세대 혁신형 원전 개발 사업 ISMR R&D 내년도에 530억이 투입이 됩니다. 올해 대비 93.7% 증액입니다. 국회가 해당 사업을 삭감했습니까? 용융용 원자력 원천 기술 개발 사업 75억 올해 대비 11% 증액이고 그다음에 미래 글로벌 원자력 전문 인력 사업은 20억 순증이고 차세대 원자력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 사업 15억 순증이고 차세대 원자력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은 무려 185% 증액을 해서 25억 7천만. 국회가 여기에 삭감한 사업이 있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장관. 예, 그 맨 아래 SFR 그 신규 원자로 연구만 아마 이 원자력 부분은 70억에서 7억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건 삭감이죠. 22건 중에. 나머지는 다 증액입니다. 오히려 정부가 원자력 사업들 정부 안에서 삭감해서 들고 온 게 훨씬 많았습니다. 미래선진 1분 더 드리세요. 미래선진 원자로 검증 기술 개발 사업도 내년도 전액 삭감이고 원자력 안전연구 전문 인력 양성 사업도 전액 삭감. 미래선진 원자로도 전액 삭감. 미래 원자력 기술 시설 장비 구축 활용 사업도 10억 삭감. 원자력 국제 공동 연구도 삭감. 이 부분은 전부 매몰된 과제들입니다. 이제 끝난 과제이기 때문에 삭감이라고 말씀. 아니 예산 삭감 때문에 국회를 계엄군으로 침탈한 내란 수계 윤석열의 논리대로라면 계엄군은 과기부에 오히려 쳐들어갔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지금 날려버린 R&D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5.2조 원 정부안 기준 24년도 5.2조 원 삭감이었습니다. 국회가 불효불급한 그 김건희가 간택한 R&D 예산 등을 일부 삭감한 게 계엄의 원인이면 윤석열은 본인 스스로에게 계엄령을 도대체 얼마나 더 선포해야 됐던 거 아닙니까? 과방위 예산 심사 장관도 함께 챙겨오지 않았습니까? 야당이 R&D 예산 삭감하겠다고 했습니까? 오히려 여야 합의로 과방위에서 1조 원 넘는 증액을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거부한 게 누굽니까? 1시 반쯤. 공기실종기로 수사하고 소고기로 수사하고 명절 떡값으로 수사하고 마사지 샵에서 감사해야 돼서 검은 30돈 수사하고 특활비 증액 없으면 증액 협상 없다고 한 게 누굽니까? 이번 정부입니다. 따라서 이런 자들을 국정에 책임진 자리에 가만히 두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R&D 추경, 필요성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겠어요? 추경에 대한 입장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 국가과학기술 R&D는 추경이 가능하다면 더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노정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유상임 장관님,